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7개 지역에서 치러지는데요. 거물급 정치인 후보들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에 특히나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치펀치에서는 이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님을 화상으로 직접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 후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지금 출마하셔서 이 분당뿐만 아니라 네. 경기, 인천까지 곳곳을 도우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어떨 때는 하루에 일정이 17개씩 되고요. 와. 지금까지 지원 유세, 김은혜 지사 후보 유세만 아마 내일까지 치면 10번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죠. 거의 안 후보님이 뒤에서 백업을 다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후보님이 요번에 인수위원장 맡으셨다가 또 이제 바로 또 출마도 하시고 해서 이 국민들 그리고 또 분당에 사시는 주민들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이번에 출마하신 변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출마 결심하게 된 이유가 직접적으로는 이번에 맡게 된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인수위원장 하면서 110대 국정과제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근데 그 개혁이 되어서 성공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그리고 국민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국회에서는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네. 유일하게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번 지방선거밖에 없고 네. 그중에서도 이 수도권 경기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든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 분당갑 저와 직접적으로 연고가 있는 곳이 네.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출마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분당갑에 대해서는 안랩이 10년 전에 판교가 우리나라 대표 IT 단지로 자리 잡게 하는데 공헌을 제가 했다면 네. 10년 만에 돌아와서는 이제는 세계적으로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그런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드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요번 선거 때 보면 이 길거리에서 유세하시는데 갑자기 차에서 그 주민분이 참여를 내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요. 아마 그만큼 분당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지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분당 지역 주민들이 안철수 후보님을 많이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저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V3 무료 배포했죠. 의료 봉사 활동했죠. 네. 회사를 만들어서는 대표적인 투명 경영을 했죠. 네. 그리고 또 회사 지분 절반을 기부를 하는 네. 1,500억 원을 이제 공익재단에 기부를 하고 그리고 또 정치도 지금 공익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면 우리 판교를 대표하는 사람 자부심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수도권 선대위원장을 자처하시면서 또 지난 28일에는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를 지원하러 인천 계양에도 가셨잖아요. 또 거기서 분당에서 2번 갔습니다. 그렇죠. 2명 가셨죠. 분당에서 도망간 지역구민 1명 있어서 잡으러 왔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이제 인천으로 갔다고 해서 경기 도망지사다, 방탄 철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출마한 것이 아니고 정치인 개인을 위해서 출마했다는
그걸 이제 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박빙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출마한다는 게 사실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이유는 연고가 있는 곳이어야 자기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 애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게 연고가 있는 곳에 정치인이 꼭 출마를 해야 되는 이유인데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하니까 이제 저 지역 주민들께서 받아들일 마음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빙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또 이 후보가 최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김포공항을 없애자 이렇게 또 해서 지금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 후보자가 예. 사실 국가적 규모의 사업이잖아요. 공항 사업이라는 게 이 공항을 없애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말 듣고는 너무 놀라서 제가 그 이 선거 와중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도 올렸었는데요. 네. 이게 결국은 원하지 않습니까? 선거 막판에 이 반전을 위해 가지고 묻지마 캠페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따지거나 뭐 진정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이 이제 김포공항 이전 이게 공격을 받으니까 뭐 제주도까지 해저 터널을 뚫는다는 얘기도 맞아요. 하고 그다음에 무슨 비행기가 수직이 착륙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거 좀 너무 자기 말을 옹호하기 위해서 너무 갖다 붙이는 궤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말이 꼬이는 거죠. 네. 사실 처음부터 정직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 다른 의도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네. 설명하면 계속 말이 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포퓰리즘적이다. 그리고 너무 조율도 검증도 안 된 공약을 많이 내놓는다. 이런 지적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보면 이재명 후보 하면 대표 공약이 기본소득, 그렇죠. 국토 보유세 네. 이런 것들인데 그것조차도 또 말 바꾸기를 막 여러 번 했거든요, 네. 사실. 그러면서 이런 뭐 공약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보면 이 윤영선 후보가 조금 약간 일반 중앙정계에서 잘 모르는 분인데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이재명 후보랑 맞대결 펼치는 것 같아요. 그런 대선 2라운드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니 뭐 저 같은 의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 의사 후보가 나오면 제가 유세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유세하기가.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20대 때 정체성이 생기는데요. 네. 그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스스로 봉사 정신이 생기게 돼요. 몸에 배게 돼요. 네. 그리고 또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죠. 병 진단해서 제대로 치료해서 그 병을 없애는 거니까 문제를 보면 해결하려는 게 의사들의 본능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의사를 하시면서 이제 정치를 이제 시작을 하시니까 네. 제 경우도 생각해보고 하면 제가 훨씬 더 편하게 지원 유세해드릴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아까 안랩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분당갑, 그러니까 분당 지역이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분당갑과는 좀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그 안랩 외에도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예, 그때가 2000년대 초반, 중반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IT 붐이 일어서 이제 정부에서 IT 단지를 여러 개를 계획을 했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4번째 정도 계획으로 이제 이쪽 지역, 그러니까 판교죠. 네. 판교를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성공하리라고 직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 실리콘밸리 가보셨겠습니다만 실리콘밸리는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거든요. 네. 도시와 시골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그런 곳이 어딜까? 그러면 이 판교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거리 여건이라든지 주위의 학교라든지 인재라든지 해서 그래서 제일 거의 먼저 신청한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자리를 잡았어요. 아, 네. 전철역에서 걸어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게 저희 안랩 사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판교가 있게 만드는데 제가 어느 정도 공헌은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판교 시작할 때 상당히 공헌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분당 갑에 이 국회의원이 되시면 분당 발전을 위해서 뭔가 공약을 내세우시고 청사진을 내세우실 텐데 김병관 후보 상대분 김병관 후보가 가장 차별화되는 우리 안철수만의 공약 비전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 큰 공약은 유사한 점들이 좀 있어요. 네. 지금 분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건축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역교통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사실 저 실행 능력으로 한번 따져보죠. 네. 저는 이번에 당선이 되면 여당의 3선 중진 의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일을 하면서 일했던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관이 되고 청와대에 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번 정부에서 가장 인맥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실행 능력에 있어서는 네. 그렇게 야당에서 뭐 초선 의원 겨우 마친 사람이 해서 뭐 실행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 가장 힘 있는 이 여당 후보, 그래서 실행력이 남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3선 중진이 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네, 그리고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교통 문제가 지역의 큰 현안 중 하나인데, 만약에 후보님이 지역구 국회의원 되신다면 어떤 부분에 제일 주안점을 두시고 이제 1기 신도시 문제를 풀 계획이신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여당, 야당 다 지금 제출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마 야당이 반대 못할 겁니다. 이제 총선을 앞에 두고 야당도 반대를 못하고 통과를 할 수 있게 돼요. 네. 근데 제일 핵심은 용적률 상향과 그리고 또 그 안전 기준 완화인데요. 네. 저는 거기다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네. 민관 합동 TF를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용적률 상향해버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게만 하다 보면 상하수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학교 같은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게 돼서 오히려 굉장히 살기 힘들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 같이 해결을 해야 한다. 그게 제가 가진 생각이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안 후보님께서는 지난 금요일에 사전투표 하시고 아직 의회 권력을 되찾으려면 2년 남았다.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방 권력을 바꾸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지를 호소하셨는데 지방 권력을 바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우선은 지방선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의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도 있지만요. 지금 대통령은 우리가 가져왔지만 아직도 지방정부는 야당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효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같은 당이면 훨씬 더 원활하게 별 큰 잡음이나 이견 없이 빨리빨리 개혁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분당갑과 함께 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이제 눈길을 끄는 곳이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지사 선거인데요. 네. 이 세 곳 모두 다 또 공교롭게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법화 유용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이 세 곳 선거에서 만일 이제 이 국힘 후보들이 다 승리를 한다면 이 그동안 잘 밝혀지지 않았던 이런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을 만일에 당선되시면 어떻게 밝혀내실 겁니까? 예, 뭐 이미 경찰이나 검찰 관련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 말씀하셨듯이 이곳에 시장이 바뀌고 또 지사가 바뀌면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렇죠. 자료나 그렇게 제보나.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정치 보복이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아, 그렇죠.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죠.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여당 의원이 연루가 됐다. 그래도 저는 그건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네. 공정하게 법을 집행을 하자. 그게 제 생각이죠. 네, 그렇죠. 이재명 후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 성남 분당 을에 출마를 했다면 안 후보님과 맞대결을 펼칠 수도 있었을 텐데 맞대결이 성사되지 않아서 좀 아쉽지는 않으신지요? 예, 그래서도 제가 계속 고소했죠. 네. 그 취소하고 다시 오시라. 아, 그래서 이 주민들의 선택을 받자. 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것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게 또 공정한 것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만, 네. 예, 여전히 행복불명입니다. 행방불명이 재밌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후보님께서 이제 뭐 경기, 인천까지 다 이제 돌고 지원 유세를 하고 계신데 네. 이 돌아보시면 지금 분당, 뭐 성남과 그다음 경기도 또 인천까지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지지세가 많이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초반에는 사실 조금 박빙 내지는 불리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중앙 정부를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여론들이 생기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아직도 초박빙인 곳이 네. 바로 경기도와 그 다음에 또 그 계양을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계양을은 나머지 그 다른 부분들은 뭐 서울이라든지 네. 또는 인천이라든지는 유리하게 지금 가고 네.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계양을은 어떻게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좀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투표율이 달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한다면 아마 그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네. 네. 투표율이 낮으면 뭐 조직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방 권력을 네. 장악하고 있는 그렇죠. 민주당에게 유리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의 열기로 보면 투표율이 높을 확률이 많으니까 네. 어쩌면 또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예, 네, 사전 생각도 투표율이 합니다. 상당히 높더라고요, 계양이. 25% 예, 정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된다면 어떤 정치, 또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치고 싶으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지금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서요. 저는 어떤 특정한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는 정당. 네. 그 다음에 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념대로 세상을 만들려고 막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실용 정치. 그런 정당이 되어야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면 제가 속한 정당이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제가 여쭤보려다 못 여쭤봤는데 이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아마 나올 때는 자기가 선거의 구심점이 돼서 바람을 일으키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 그 바람이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각종 네. 논란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이재명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개항에 갇혀 있으니까 네. 우선 본인 당선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표님 혹시 이번에 당선되셔서 다시 국회에 들어가시면 혹시 차기 당권 도전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지금은 당선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네. 제가 정치에 하면서 느꼈던 그 두 가지가
쉬운 선거는 없다. 아, 네. 그리고 정치에서 꽃길은 없다. 꽃길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간절한 사람이 이깁니다. 아, 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바쁘신 관계로 이렇게 화면으로 뵙지만 다음번에는 꼭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왜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셔야 되는가? 그건 사실 개혁을 완수를 해야지 이 국민들에게 그 혜택들이 다 돌아가기 마련 아닙니까? 네. 그래서 초기 정부가 출범할 때 그 동력을 확보해 주시기를 저는 국민들로부터 기대하고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맡은 이 지역이 좀 더 새로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드는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희랑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굴, 감사합니다. 얼굴 표정 뵈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의원님, 열심히 뛰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6일 지방선거 판세 분석을 해볼 텐데요.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여기 정치펀치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아주 신나게 한번 판세 분석 한번 해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이 지방선거 이 사전 투표가 있었는데, 네. 지방선거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다는 건지, 아니면 이 사전 투표가 이제 완전히 몇 번 거치면서 총선 대선 거치면서 이게 대세로 굳어진 건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이번 사전 투표 결과가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네, 일반적인 인식은 이미 그 사전 투표가 대세로 굳어졌다. 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일례로 네. 지난 대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네. 그 당시에도 역대 최대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19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도 네. 본투표율까지 합친 전체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선관위 같은 데서도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과연 지난번보다 높을까 아. 이런 거에 대한 좀 회의감이 많죠. 아, 네. 근데 이 투표율이 왜 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뭐 야권이 유리하다, 아니 여권이 네. 유리하다, 서로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전 투표율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지금? 사전 투표율 유리한 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각자한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사전 투표율이 현격히 높았다면은 좀 뭔가 지금 선거에 대해서 좀 샤이한 네. 민주당 지지층이 좀 더 낮지 않았을까 보는데, 네. 근데 그보다도 좀 많이 현격히 높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네.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느 쪽에 유리하다 이걸 판단하기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니, 또 인천 계양의 사전 투표율은 25%에 육박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는 그 민주당에게 좀 유리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네.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인천 계양의 사전 투표율이 이제 25% 정도가 나왔는데 네. 그게 전국 평균보다 한 5%포인트 높은 네,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있어서 투표율이 높은 건 맞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네. 그 관심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좀 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네. 이재명 후보가 흔히 말하는 지지층, 개딸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아, 네. 20, 30대 개딸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네. 보면 이재명 후보일 테고 네. 반면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나가다가 이제 그릇에 좀 맞기도 하셨고 네, 네. 욕설을 하는 유권자도 있었어요. 네. 사실 선거 현장에 나가다 보면 그런 유권자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현상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좋지 않은 인상도 있지 않느냐 이런 네. 걸 봐서는 지금 전체적인 사전투표율이 상승이 이재명 후보한테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요번 이제 이 지방선거나 여기서 제일 관심 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도고 또 성남 이런 지역인데 인천 계양과 함께 이런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좀 뭔가 민심이 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번 지방선거는 전반적인 여당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가 지난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현 대통령을 5%포인트 정도로 앞서긴 했는데 네. 여기 또한 지금 여당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다고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만 워낙 경기도가 그동안 민주당에 좀 지지를 많이 보여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이른바 인구 100만 이상의 큰 도시라고 하죠. 네. 수원, 부천 이런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세는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 지난 대선 때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그렇다고 또 낙관할 수는 없다. 역시 경기도는 네. 팽팽한 지역이다. 네. 이렇게 볼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관심이 많이 쏠린 지역 중 하나가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여론이 좀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철새라는 여론보다는 판교 밸리에 맞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객관적 지표로 그 거의 더블 스코어를 기록하고 계시죠. 안철수 후보와 각종 김병관 여론조사에서 네. 후보에 비해서.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사실 철새라는 의견보다는 약간 안랩, 안철수, 뭔가 IT 이미지가 확실히 있는 건 유리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남 시민들 자체가 네. 본인들이 지금 IT 이미지, 그러니까 IT 도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철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철새라는 걸 떠나서 안철수라는 어떤 후보가 가진 뭐 어떤 셀럽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주목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나 성남 시민들은 강남 구민들과 비슷하다고 자신들이 보는 경향이 많다. 네, 네. 그래서 후보의 어떤 스펙과 체급,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네. 그런 측면이 안철수 후보가 좀 많이 맞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 김병관 후보도 지난 총선에서 김은혜 후보에게 석패하면서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고전하는 이유를 좀 유출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민심의 영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근데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네.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역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45대 40 정도거든요. 아, 네. 그런데 안철수 대 김병관은 그보다 훨씬 차이가 많습니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인물적인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제 현장 가서 느꼈던 거는 판교 시민들을 만나보면 아, 안철수를 그저께 만났다.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왔다더라. 저런 사람도 우리 아파트 단지에 왔네. 막 이런 식으로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거의 연예인급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김병관 후보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당연히 아파트 단지 오시고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몰라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참 억울하신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그렇죠. 거물급 정치인이다 보니까 약간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성남시장 선거도 관심이 모아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지역에서 사선한 신상진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관료 출신인 배국환 후보가 나왔는데 이곳 판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 언론이나 아니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걸 보면 네. 어쨌든 간에 신상진 후보가 배국환 후보를 좀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1차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신상진 후보가 4선의 국회의원이고 그렇죠. 부도심 출신의 국회의원이고 사람이 많이 알죠. 일단 인지도가. 아무래도 많이 압니다. 네. 배국환 후보는 사실상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또 안철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여기서도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성남 중원을 돌아다니다가 시민한테 이번에 시장 선거 나오면 누굴 뽑을 거냐라고 했더니 안철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럼 투표장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안철수 후보가 성남 분당감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남 시장에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 시민들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안철수가 나온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2번이기 때문에 투표 현장에 가면 2번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죠. 그런 면이 있네요. 출주표. 네. 그래서 이건 좀 이제 민주당의 한 관계자가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안철수 후보가 좀 이런 말 쓰긴 그러지만 썩어도 준치다. 아무래도 대통령까지 나오고 그렇죠. 워낙에 인기가 있으니까 지난 대선에서 뭐 사퇴를 했지만 여전히 브랜드 파워가 막강하다. 그리고 이제 성남 지역 선거에서 또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게 나오는 요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은수미 전 시장 얘기가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성남에서 만난 한 민주당 지지자가 했던 말은 네.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억나는 것은 재판과 잡음 정도다. 아, 그렇죠, 그렇죠. 워낙 재판 많이 받고 뭐 네. 논란이 많았죠, 정말. 네. 조폭까지 다 나왔으니까. 사실 그래서 은수미 전 시장이 잘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시를 운영해서 이번에 재선을 도전했으면 좀 구도는 많이 달라졌지 않았을까 아.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국환 후보라는 분이 관료 출신이긴 한데 지역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뭐 하는 분인지도 잘 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천 실패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어때요? 그 공천 실패라고 하면 후보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예. 제가 보기엔 참 훌륭한 인재십니다. 네. 경제통이시고 좋은데 네. 다만 이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그 지역에 있던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김병욱 의원이 나오려고 하고 네. 조금 더 이제 체급이 높은 분을 보내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공천이 좀 안 된 측면이 있죠. 아. 네. 그래도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현장의 목소리를 또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을 떠나서 인천에 출마를 했어요. 이에 대한 현장의 반응, 시민들의 목소리는 좀 글쎄, 어떤가요? 정말 궁금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우리 시장이었는데 저분이 갑자기 인천으로 가셨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경기 도망지 사건에 대해서 네.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좀 젊은 층 네. 같은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하시죠. 이재명 도망갔다. 네. 그게 되겠느냐. 네. 근데 생각보다 네. 많은 성남 시민분들이 이재명이 그래도 어쨌든 성남시에서 오래 일했고 성남시정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큰 정치인이니까 네. 정치적 상황이 어느 정도 몰렸으니 그쪽으로 가는 것을 이해한다. 아. 생각보다 그런 시민들이 좀 오. 많았습니다. 아,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성남시 하면 아무래도 이 대장동, 백현동 비리, 그 다음에 뭐 성남 FC, 법카, 뭐 별별 논란이 다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남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건 역시 또 지지자별로 갈리는데 아, 당연히 그렇죠. 예. 국민의힘 지지자는 엄벌에 처해야 될 사항이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것은 모함이다. 이렇게 모함이다. 얘기하는데 네. 뭐 물론 이제 중도 성향에 이제 지나가는 시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무슨 죄가 있다면 검찰 수사 중이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엇갈립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네. 민주당 지지자건 아니건 간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동안 주장했던 게 있거든요. 네.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아, 네. 그건 좀 다들 동의하기 어렵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론조사하면 30% 이상이 그렇다고 다 대답을 해요. 근데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니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랑 무슨 관계가 있어 솔직히 예. 살지도 않고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당한 그 민주당 진성 지지자분을 만났는데도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하시긴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이번엔 경기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그야말로 초박빙 지역인데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민주당 김동연 후보, 지역 민심 좀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는 뒤지던 상황에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네. 김동연 후보는 시종일관 좀 앞서왔던 상황이죠. 네. 다만 두 후보의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네. 김은혜 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했지만 네. 초선의 국회의원이라서 아무래도 좀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체급에는 좀 부족하지 체급이 않느냐. 딸린다. 네. 살짝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김동연 후보는 반면에 아무래도 대선 주자도 했고 경제부총리도 했기 때문에 네. 체급 면에서는 낮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다만 이제 정치를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분이 잘할 수 있을까? 정치인으로서는 더 예. 초보죠. 예, 예, 예. 그런 이제 엇갈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판세는 정말 알 수가 없나요, 지금? 뭐 백중지세예요, 완전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백중지세라고 보면 한 50.01 대 뭐 49.99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치열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예. 뭐 단일화할 가능성이 처음에 제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 완주 의사를 밝힌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완주 결정 선거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될까요? 강용석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네. 본인이 주장한 것은 본인이 완주를 하더라도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그게 어느 정도 동의는 좀 되는 게 네. 지금 선거 이틀 전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강용석 후보가 사퇴를 하면
이 효과가 어디로 튈지 예상이 안 됩니다. 아, 그 지지층이 예. 뭐 이쪽으로 꼭 예. 김은혜 후보로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보장이 없습니다. 뭐 이제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전에 뭐 그 정몽준 후보가 사퇴한 네네. 바 있잖아요. 그때는 네. 이제 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퇴를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그 당시 결집을 했었죠. 이번에도 강용석 후보가 사퇴한다 하더라도 지지층 결집이 오히려 역반응으로 민주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태가 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상이 불가능하다. 아, 그렇군요. 네, 경기도지사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지방선거 승패의 상징이 된 경기도 지역의 시장 군수선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도의원 선거 이쪽은 어떻게 좀 될지 판세를 좀 짚어보시자면.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얼핏 말씀드렸듯이 수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천 이런 그 큰 도시들에서는 민주당세가 여전히 강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 27일 조선일보 조사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조금 더 국민의힘 후보를 뽑게 된 의원이 많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판세가 한 반반은 되지 않을까. 아. 지난번 같은 경우는 8대 31, 2, 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많이 치고 올라와서 반반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전에는 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다 석권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반타작은 할 수 있다. 네, 그 정도는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민주당 이재명 상임 고문이 그 인천 계양을에 이제 출마할 때만 해도 이제 확실한 승리 지역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승리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수도권 뭐 전국 판세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뚜껑 열어 보니까 이제 본인의 선거구를 지키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효과가 사라진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것을 두고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 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등판 시기의 문제입니다. 아, 네. 대선에 패배한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은 네. 후보인데 물론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졌죠. 이제 네. 그것 네. 때문에 나와서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려 했던 거지만 네. 과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윤석열의 상대였던 이재명을 음. 찍어줄 이유가 있느냐 유권자들이 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많죠. 그리고 네. 특히나 네. 이제 우리나라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패한 정치는 좀 자숙 기간을 갖고 네. 그리고 이제 도전하려면은 뭐 좀 험지에서 나와가지고 아, 도전을 그렇죠. 해야 그렇죠. 네.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좀 너무 쉬워 보이는데 나오는 것도 좀 네. 악영향이 있는 것 텃밭이라고 같습니다. 하는 곳에 나왔죠. 그렇죠. 또 이제 또 그거와 별개로 이제 요즘 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건 약간 좀 정치적인 네. 파업 게임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도부에서 잡음이 있었잖아요. 아, 네, 박지원 그렇죠.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네. 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더욱 이제 어. 이재명 효과가 사라졌다. 그렇죠. 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 본인도 지금 보면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했는데 아니 계양구에 있는 의원이 왜 그런 공약을 왜 하냐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서울 시민은 어디서 타라는 말이냐? 제주도행 비행기를 이런 논란도 많은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또 계양구민들은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계양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냥 단순히 계양구민 입장에서 보면 인천공항이 멀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김포공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발전 효과는 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네. 있는데 다만 이제 계양 국회의원 나오신 분이 너무 대선 공약 같은 걸 냈고 아, 네. 전국적으로 잡음을 일으키면서 네. 전국적인 표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아. 안 좋게 미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게 계양 선거만 생각하고 전국 선거는 생각 안 했다. 잘못하면 서울, 경기, 뭐 전국 선거에 다 악영향, 네, 특히 제주까지, 제주도까지 네.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잘못하면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자기 혼자 살아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당내에서. 그래서 사실은 당에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만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예. 다른 지역도 조금 짚고 넘어가 보면 인천시장, 강원지사 그리고 충청도 지역도 관심지입니다. 이곳 판세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지역들은 전부 다 국민의힘과 그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접전을 벌이는 지역인데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접전 우세로 보는 데고 네. 네. 민주당은 접전 열세로 보는 지역입니다. 아, 근데 네.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하는데 아, 근데 이제 뭐 좀 나눠놓고 보면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직인 박남춘 시장이 처음부터 좀 여론조사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효과를 노려서 이재명 후보를 계양으로 데려온 게 있는데 아, 그
비효과가 지금 충분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별 효과 없는 것 아니냐. 같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고 네. 강원도 지역은 이광재 지사가 이제 아무래도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희망을 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보수색이 강한 지역이 강원도가 네. 네. 지금 여당 바람이 상당히 거셉니다. 어. 그게 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어렵다고 보고 그렇군요. 다만 이제 충청 지역의 충남지사나 대전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지금 네거티브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네. 성비위 사건이라는 이런 것까지 나오고요.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겠다고 다들 보고 좀 더 있죠. 지켜봐야겠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끝내기 전에 우리 쪽집게 예측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인천 계양 이재명 살아 돌아온다. 죽는다.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 프로의 전체가 아니라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며칠 있으면 탄론할 것 같은데 실력이 탄론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살아 돌아온다. 아, 오. 그쪽이 예. 더 강하다. 어쨌든 이제 최근까지 나온 여론조사 상으로는 한 3%포인트 격차를 이기고 있었는데 네. 그건 양당이 모두 인정하는 격차였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작은 격차로 돌아오면 네. 그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턱이 크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죠, 왜? 네. 네. 그리고 자, 경기도 김동연, 네. 김은혜 누가 이긴다? 초박빙 지역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김동연은 높은 지점에서 정체 상태였고 네. 김은혜는 치고 올라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일주일 전에 제가 경기도 지역 르보를 갔었는데 그때 네. 물어보셨다면은 그때는 그래도 김동연이다라고 얘기할 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치고 올라왔는지 저도 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경기도 지역 르보도 갔다 오고 제가 네. 김동연 지사도 옆에서 좀 취재를 했으니까 네. 네. 아직까지는 김동연으로 이렇게 오.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는 네. 근데 이틀 후면 모르겠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아, 우리 양 기자가 아무래도 이 경기도 그 성남 뭐 이쪽 지역을 아무래도 이 밑바닥 취재를 하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지방선거 승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많이 바뀔 텐데요. 네. 그 중에서도 역시 이재명, 안철수 이 두 거물들의 선거 결과가 어떡하냐, 네. 또 경기도가 어떠냐, 이것이 아마 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저희 정치펀치에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